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폭을 4시 30분쯤에 시작을 합니다. 6시 반에 그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시폭을 좀 당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부 출연을 더 중시 여기고, 시폭은 그에 맞춰가겠다. 그러니까 시폭 6시가 잘 안 지켜질 것 같아요. 다행히 내일은, 안진걸 소장과의 방송을 8시로 하게 돼가지고, 내일은 시폭이 6시에 하고, 안진걸 소장 방송을 8시에 하거든요. 다만 내일은 이제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이동환 변호사의 이 J 태블릿 조작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시폭을 할 때도 제가 그 특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진걸 소장하고 방송할 때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전혀 예상치 않게 이 채널A의 이 동정민 앵커가 최소한 태블릿 관련된 내용을 15분짜리 영상 2편에 걸쳐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있었던 판결문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판결문이 다 도장 날조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태블릿 PC를 처음 좀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은 길라잡이하기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어요. 특히 이 최성원 씨가 이제 태블릿 반환 소송을 해나가면서 갑자기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은 최성원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상황. 아마 그것만 봐도 아마 일반 시청자들은 야 저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최성원 게 맞으면 검찰에 돌려주면 되지. 아마 이런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문만으로 얘기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잘 돼 있고 결국 2라운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블릿 투쟁을 지금 6년 가까이 해오면서 특히 보수 변절자들은 자기들은 조작된 걸 아니까 이제 자꾸 이거 태블릿은 끝났다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문을 외우는데 동정민 앵커는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 싸움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는 아마 이 채널A와 동정민 앵커가 내일 이동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염두에 두고 방송 스케줄을 잡았다고 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해나갈 거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댓글도 달아달라. 태블릿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날 이동환 변호사 기자회견. 그리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바톤을 잡아서 이제 쭉 널리 알릴 거고 수요일날 이제 윤석열 한동훈 고발 기자회견 등이 이어져 가기고 또 제 책도 나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채널A하고 동정민 앵커는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이 첫 방송 나왔을 때,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이 동정민 앵커의 이 방송이 지금 거의 30만 회가 넘어가고, 2편도 거의 17만 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댓글이 거의 몇천 개가 돼요. 나 여기다가 댓글 다는 사람들 정말 궁금한 게, 촛불 들었던 사람들입니까?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입니까? 나로서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 다만 이제 그 1편 방송에다가 동정민 앵커를 만세 찬양하면서 한동훈 장관 동생 같다. 그래서 한동훈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놈들은 태극기 변절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에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것도 모르고 태블릿 조작 밝혀라 그러고 한동훈 만세 부르는 이런 개돼지 같은 놈들이 댓글에 보이는 거 보니까 태극기 애들도 상당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촛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는 제 얘기를 듣고 아마 관심을 가졌겠지. 그전에는 아마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보니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댓글로 봤을 때 촛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정민 앵커의 유튜브에 촛불 태극기가 거의 5대5 정도로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터뜨렸을 때 촛불 진영에서는 더 크게 확산될 거는 100%. 100%고 과연 지금 이 개돼지들 태블릿 조작 밝히자 하고 윤석열 만세야 외치는 이 개돼지들이 과연 태블릿 진실 쪽으로 올 건가 아니면 윤석열의 한동훈 만세 부르면서 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갈 거냐 이건 좀 아직 예측이 안 돼. 왜냐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을 예측하는 사람이지 개돼지들의 그 행동심리학을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돼지 사육사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개 대통령도 있고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지. 저는 인간만 분석하지. 저는 제가 키우는 짐승도 없고 그래가지고
짐승의 이 움직임을 잘 몰라요. 나 솔직히 태극기 개돼지들이 태블릿 진실 폭탄 터진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 잘 예측 안 돼요, 지금. 물론 분명한 거는 먹이가 많은 곳에 간다는 건 분명하죠. 먹이가 많은 곳에 갈 거다. 그럼 근본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은 결국 털려서 끌려 내려올 테니까 당연히 다시 태블릿 진실 쪽으로 오긴 올 텐데 그거는 시점의 문제지, 시점이. 별로 그런 분석 안 하고 그냥 내 할 것만 해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나왔냐면은 검찰이 안 돌려주니까 최서원 입장에서는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반환 소송을. 원래는 박범계 법무장관 때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판결은 정권 교체되고 한동훈 장관 때 판결이 나서 법원이 최서원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간단해요. 법원 내용을 사실은 좀 판결문을 상세 분석하느라고 마치 법원이 최서원 거라고 인정한 것처럼 좀 들리는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애초에 최서원 쪽이 주장한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이 태블릿은 내가 썼으니까 달라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내 거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내 거라 그러면 돌려달라.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항상 이 취지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도 검찰 너희들이 최서원 거라 그러지 않았냐 지금까지. 그럼 돌려줘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최서원이 이겼어요 1심을. 그럼 한동훈은 자, 이 재판 1심 판결문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이작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현 대통령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그 태블릿은 최서원께 맞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공식 답변했는데 이게 이제 와서 너희들 검찰 최서원 거 아니라는 게 말이 되냐. 그때 한동훈이도 거들면서 튀어나와서 나는 웃긴 게 얘네들이 특검제 4팀이거든요. 얘네들이. 그 윤석열이는 자기는 태블릿 잘 모른다 그랬어 분명히. 근데 왜 4팀인 한동훈이가 튀어나와 여기에? 얘네들은 뭘 했냐. JTBC 태블릿이 아니라 장시호 태블릿을 입수해서 조작했거든요. 이놈들은. 근데 지금 이 국회에서 이거 김진태 의원이 질문한 때인데 이건 JTBC 태블릿을 물어봐요. 그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 답변하는 건 이해한단 말이에요. 중앙지검장으로. 그러면 JTBC 태블릿 그거 수사 누가 했습니까? 특검에서. 그 1팀, 2팀, 3팀, 4팀 중에 윤석열이는 자기는 4팀이어서 그거 모른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4팀이 아닌 1, 2, 3팀 중에 한 놈이 나와야 되는데 왜 4팀이 한동훈이가 튀어나오냐 거기를. 그래서 최서원이 사용한 태블릿 PC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이것도 니네가 조작한 거 맞아? 자, JTBC 태블릿은 특검 이전에 검찰이 조작을 합니다. 그것도 황당한 거죠. 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특수본이 조작을 시작해요. 근데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정교한 조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검찰과 특검의 공모 사건인데 그 태블릿은 특검 어느 팀인지 모르겠어. 장시호 태블릿은 지들이 자랑스럽게 특검제 4팀이 했다고 써놨기 때문에 딱 걸려있는데 JTBC 태블릿을 저렇게 정교하게 조작한 팀이 누군데 왜 니네 둘이 설쳐? 니네 둘이. 그럼 니네 둘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제1태블릿까지 책임져야지 그러면은. 자, 어쨌든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이렇게 최서원께 맞다 그랬으니까 돌려줘라.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공색한 논리를 폈냐면은 최서원이 사용한 게 맞지만 최서원이 소유인지는 모르겠다. 말장난한 거죠. 말장난한 겁니다. 이 재판부 상대로. 다행히 재판부가 얘네들의 말장난에 안 넘어갔어요. IT 기기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심지어 태블릿이든 아니면 더 편하게 이해하려면 컴퓨터 이거예요. 컴퓨터를 한 2, 3년 동안 누가 썼어. 그러면 그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 누구 겁니까? 쓴 사람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태블릿을 내놓으라는 거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서원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검증해서 밝히겠다는 거라면은 그 태블릿 소유의 문제는 데이터 문제거든요. 그럼 최서원이 썼으면은 그 안에 있었던 최서원이 카톡한 거, 최서원이 메일 보낸 거 다 최서원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네가 복사해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기기는 사용자가 곧 소유자가 돼버려요. 우리가 그 껍데기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 컴퓨터. 조국 교수도 지금 논쟁하는 게 그 정경심 교수도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붙는 거지 하드웨어 갖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사용만 했고 소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기 싫으니까 주면 지들 조작 다 걸리니까 그런 말장난을 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강변했죠. 그 하드웨어 달라는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니까 저것들이 죽었다 깨도 못 준다 그러면은 복사해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받아낸 거죠. 그걸 열심히 해서. 현재 JTBC 태블릿은 본체 전체를 가져가라고 우리가 최서원 씨가 이겼는데 한동훈이가 또 항소해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시호 태블릿은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1심. 근데 내용물을 먼저 받아버렸어. 내용물을. 왜? 야, 내용물을 봐야지 우리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내용물을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본체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내용물을 받은 거를 4개월간 분석해서 내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말이야. JTBC 태블릿 주기 싫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분석해 줄 테니까. 근데 얘네들이 재판부 가잖아요? 내용물을 가지면 본체를 갖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우린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버텨요. 한마디로 태블릿 이 안에 있는 파일이든 본체든 최서원 손에 넘어오면은 당연히 미디어치가 검증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워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내일 오후 1시 강남역 창원빌딩 빼마스쿨 여기 5층인가로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 태블릿 PC는 40대 주부 홍모 씨 태블릿이 최서원 씨의 태블릿으로 조작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 우리 같은 투쟁의 동지가 된 김용민 이사장, 안진걸 소장, 임세은 대변인, 저쪽에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 등등 제가 다 줬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들. 그리고 거의 90% 이상 이건 미디어치 주장이 맞다 인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면 알 거예요. 내일 다 공개가 되면은 이 한동훈 쪽에서 악소리도 못 낼 정도로 다 모든 증거 확보했는데 물론 더 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또 누구를 또 협박하고 매수해가지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철저하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월 7일 날 최대집 안진걸 김영민 제2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모해 증거 위조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데 이거는 7일 오전 11시 덕승구 상현재입니다. 컨퍼런스 룸 11호. 이거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이거 특검 가자고 주장할 거예요. 지금 공수처도 전부 다 특수부검사들을 투입해서 완전 장악돼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발장을 내고 공수처 이거 수사 안 하는 인간들 방해한 놈들 싹 다 직무유기부터 등등으로 다 잡아버릴 거고 실제로는 특검법 발의를 밀어붙일 건데 일단 이 촛불 지정에서는 안민석 의원 중심으로 지금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안진걸 소장하고 등등이 지원을 할 거고 김용민 이사장 등등 제가 이 보수 파리들 태극기 변절 세력들 내에서 TK 쪽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제가 싹 다 보낼 거예요. 이거 박근혜 탄핵시킬 때 증거 조작한 건데 너희들 입 열 거냐 닫을 거냐. 니네 총선 때 박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싹 다 보내가지고 입장을 다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남권을 무너뜨리는 거는 쉽다고 봐요. 아마 지금 유영아 등등이 이 방해 공작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이거. 저는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아무리 유영아가 저 짓을 해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너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뭐 저는 내 스케줄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TK 쪽에 특히 영남 쪽 국회의원들에게 다 쏴버려가지고 답변 다 받아낼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박근혜를 누명씌우려는 증거 조작이 나왔는데 니네 지금 상태에서 입을 여냐 안 여냐 1년 뒤 총선에서 너희 정치 생명 다 가릴 거다. 그렇게 하면요 쟤네들 또 움직여요. 보수 변절자들은 사료만 주면 무조건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면 때리면 때리면 또 움직여요. 그리고 동정민 앵커가 태블릿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댓글로 질문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했어요. 이건 제1 태블릿인데 JTBC 태블릿에서 김한수 용납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과 SKT가 공모 계약서를 위조한 건에 대해 최태원 회장에게 책임지라며 기사 쓰고 공문 쏘고 항의 집회 공개기자회견 다 했는데 SKT는 2년째 침묵입니다. 동정민 앵커하고 채널A SKT 입장 좀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글로벌 대기업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검찰과 내통한 거를 대놓고 제가 오너인 최태원 회장 이름을 걸고 까고 있는데 고소도 안 하고 항의 전화도 안 오고 2년간 도망 다닙니까? 그래놓고 재판은 또 손을 썼는지 판사가 재판을 안 해버려요. 이거 나중에 지금 내가 검찰만 까는데 니네 법원 판사들 다 죽을 거야 진짜. 재벌 회장에게 뭘 얼마나 처먹었길래 재판을 안 하냐고 지금.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안 해버려 지금. 최태원이 진짜 보자 조만간에. 자, 그리고 이 덧탐사. 난 이 덧탐사에 대해서 내 확신은 있어요. 덧탐사가 얘기했던 거, 찰리스트가 전화통화한 내용이 저는 진실이라는 제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팩트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애들 하는 태도. 이세창이나 한동훈이나 찰리스트들이 하는 이상한 태도를 볼 때 쟤네들은 진실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덧탐사는 무리하든 말든 꾸준히 계속 취재를 들어가는 거야. 이게 태블릿 PC 초기 때 저하고 비슷해요. 내가 그래서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쳐들어가잖아, 취재하려고, 얘네들은. 근데 덧탐사가 사기쳤다고 하는 애들은 계속 도망다녀. 도망다니고 고소하고. 이게 제가 태블릿 PC 캘 때랑 똑같거든요, 구도가. 그러니까 난 당연히 덧탐사는 이해하지. 저쪽은 자신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는 거고, 한동훈 도망다니는 거야. 야, 만약에 기자가 찾아왔어. 너는 분명히 술집을 안 갔는데 기자가 집에 찾아왔어. 집에 없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집에 전화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집에 있을 때 찾아와라. 집에 불러서 커피 한 잔 타주고 CCTV를 꺼내든 차량 운전 기록을 꺼내든 증거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증거가 아니어도 나 그때 이 집에 있었다. 나 100% 집에 있었다. 니네가 그러면 입증해라. 내가 청담동에 있었단 거를. 그렇게 하든지 진실을 가진 사람은 여유롭거든요. 자신 있고. 불러다가 그냥 하면 돼. 불러다가. 소통도 치고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덧탐사가 한동훈에게 이제 적대적 매치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좀 이번에 봐줄 테니까 우리 좀 적당히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윤호중 의원이라고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윤호중 의원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윤호중 의원의 그 카타르 방문하고 그 당시 이라크의 그 김선일 참사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연결시키는 기사를 썼어요. 물론 의혹적인데 윤호중 의원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다 같이 찾았어요. 출입국 기록부터 다 찾은 거야. 그러니까 카타르하고 이라크 쪽 움직임이 날짜가 안 맞아. 이게. 제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줘라 자료. 그래서 다 받았다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정보도를 했지. 그러면서 그쪽에서 원래 제가 적대적인 매체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구민주당 노선이었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은 친노 열린당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열심히 그 취재하고 이런 거 좋으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 진실이 가진 사람이면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 그렇게 해요. 지금 한동훈 하는 짓이 지금 이게 진실을 가진 사람의 여유가 있는 거냐고 이게. 자택에 취재 들어간 거를 한동훈이가 몰라? 조국 자택 때 지금 조국은 지금 자기 딸 자택 얘기를 하는데 조국 집에도 그냥 다 들어갔잖아 거기에. 그 한동훈 알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왜 처벌 안 했어? 기자들 그때 싹 다 처벌해야지. 조국 교수 그 아파트에 밀고 들어간 애들. 그 전에 윤창중 저 김포 있는 아파트에는 기자들이 아예 발로 문을 차고 그렇게 해왔잖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 불법이라는 거지. 오케이. 요거 그럼 8년 남기자고 이제 집에 쳐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불법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세게 처벌받은 사람이 보니까 서울의 소리인데 서울의 소리의 이 백은종 대표는 사실은 응징 취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응징 취재. 그래가지고 제일 세게 맞은 것 같거든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 할 때도 백은종 대표가 응징 취재 갔다가 벌금 500만 원 받을 거를 최 대표는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지금 어차피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자, 근데 나머지에 요 문제를 지금 걸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들이 생사람을 누명씌워 처벌하는 데는 잔머리를 엄청 굴리는구나. 한마디로 주거 침입으로는 아무리 세게 때려도 100원 정도 이상 나올 수가 없거든. 500만 이상을. 그러니까 이거를 보복 범죄라고. 이야, 법무장관한 인간이 기자가 취재하는데 이게 보복 범죄래. 경찰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 이게 보복이라 그러는데, 아니, 보복 범죄는 뭐냐? 안정관하고 내 관계가 정확한 보복 범죄예요. 근데 이거 윤석열이 이 검찰이 안정관이 봐주고 있죠. 자, 제가 안정권의 학력경력 사기를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저에 대한 협박, 쌍욕, 폭언 막 퍼붓는 거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그 자기 여직원 유스라는 여직원에 대해서도 완전히 성폭언을 막 퍼부어. 왜? 자기 학력경력 사기를 우리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즉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복으로 협박과 폭언을 퍼붓다. 그게 보복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들 말한 대로 경찰관들이 지들 말대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취재 들어간다. 이 정도로 한 게 이게 보복범죄라고? 이거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되는 거야. 즉 내가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를 판에 파헤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공감해 보라. 너희도 한번. 이건 전적으로 다시는 경찰관들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건 경찰관이 한 행위지. 이게 한동훈이 한 행위가 아니잖아. 너희 검경 분리했다며. 경찰관의 한 행위에 대해서 너도 느껴봐라 하는 게 왜 이게 보복범죄가 되냐고. 이 경찰관 집을 쳐들어갔어야지.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 집을 쳐들어갔으면은 경찰관이 압박받고 그럼 못하겠네 이랬을 때 보복범죄가 되는 건데 다르잖아. 사람이 압수한 사람과 쳐들어간 사람이. 이걸 한동훈이가 이제 주거침입, 스토킹, 보복범죄로 엮어버리겠다. 내가 그랬죠. 이놈들은 이 수법이 딱 부러지는 범죄가 없으니까 양으로 떼워. 양으로 왕창 떼워가지고 구속을 시키는 거야. 지금 그 수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렇게 양으로 승부를 걸고, 야, 내가 오늘 채널A를 제가 이 점심 식당에서 보는데, 와, 그거 뭐, 송국건부터, 그거 정말 그 패널들 나와서 더 탐사를 짓밟는데, 가관이더만, 가관이야. 아니, 더 탐사가 직원을 뽑는데, 윤석열을 죽도록 뭐, 때려 죽여도 윤석열이 싫은 사람, 더 탐사의 노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럼 윤석열 좋아하는 놈이 일할 수 있어 거기서? 그 정도를 벤처 언론이잖아. 뭐 한 기자 100명짜리 있어가지고 뭐 여야를 한꺼번에 취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강점 있는 것만 취재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미디어치든 더 탐사든 저쪽에 있는 저 보수 변절자들 신의 한수든 신의 한수 아니고 저 간호세로 연구소든지 등등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걸 더 탐사를 그 어용 농객들이 둘러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죽여.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강진구 구속영장 치려고 지금 바람 잡는 건데 거기에 협조를 해. 농객이라는 놈들이.